안녕하세요. 정혜대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절세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맞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을 위한 거고 절세? 이게 어떻게 절세가 될까?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게 법인과 또 오너 CEO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의 가업승계는요, 존경받는 기업인을 위한, 네. 저도 대표님들과 10년 넘게 함께 했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대표님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영상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금의 취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활용한다면 장점일 거고요. 기금의 취지를 모르고 활용한다면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까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해야겠다라는 니즈가 없으시다면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지만 대표님들 성향이 다양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나와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여기서 식구는 우리 임직원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 식구들이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 식구가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갔을 때와 상여금이 아니죠. 복지기금이 나갔을 때와 없는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갔을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일반 기업, 기금이 없는 회사들은 복지로 아무리 우리 직원을 위해서 복지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런 대표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너무 존경스럽고 직원을 위해서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주시고요. 또 학자금도 해주시고요. 정말 많은 복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이 없는 회사는 이런 복지가 결국은 상여금 성격을 띈다는 거죠.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대표님은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셨지만 받는 사람은 복지기금이 없는 회사에서는 다 상여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연말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다 상여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상여금이라고 한다면 세금이 3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4대 보험 인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표님은 정말 복지를 위해서 쓰셨어요. 그거는 맞아요. 똑같아요. 법인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상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소득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같이 상승이 돼요. 그러면 대표님은 10억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썼는데 우리 직원들은 10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대략 7억 원 정도를 수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복지기금이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복지 혜택을 주기는 하는데 상여금 형태가 아니라 기금에다가 출연을 하고 기금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인에서 직접 쓸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복지기금에서 복지를 위해서 썼을 때는 비과세됩니다. 즉 세금이 없다는 거죠. 국세청에서. 왜냐? 이거는 기금에서 복지를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내린 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요. 회사도 좋고 근로자한테도 좋은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한테 혜택을 줬을 때는 다 소득입니다. 자, 소득에 항상 따라가는 게 있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기업주가 반을 부담하고요. 우리 근로자들이 반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복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4대 보험이 없죠. 왜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고요. 이 법인에서 제공한 모든 혜택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선택적 복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과세의 한도는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현금 당연히 되고요. 주식 됩니다. 건물 됩니다. 토지도 됩니다. 증권도 됩니다. 어떠한 자산이라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출연이 가능합니다. 대표님들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회사 A,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 B, 이렇게 좀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있어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당연히 영입을 할 거예요. 자,
자, 이 인재에게 부담할 비용이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기금이 없는 회사는 1억 2천을 다 소득으로 줘야겠죠. 급여나 상여로. 그렇다 보니 이 직원이 부담해야 될 세금, 4대 보험을 합했더니 약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금이 있는 B회사에서는요. 급여하고 그 다음에 복지 부분 따로 분리를 해서 했더니 총 부담세액이 2,500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이나 법인에서 절감하는 세금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4천에서 2천이니까 총 1,4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서는 종합적인 세금 측면에서 또 비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법인에서 직원에게 지원을 할 때는 그 안에 어쨌든 우리 직원이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을 직원이 받아서 쓸 때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 용도 중에서 일부는 복지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할 때와 본인이 급여 상여로 받아서 활용할 때는 세금적인 측면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결국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근로자만 혜택을 주면 누가 이 제도를 활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이나 또 기금에 대한 혜택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표님이 정말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법인 측면에서 기금에 출연한 기금은 100%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게 2년 전부터 바뀐 거예요. 전에는 100%가 아니었는데 100%로 바뀌면서 법인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경영 여건, 직전 연도 수익금 내 변동에 따라 출연액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근로자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 나가는 모든 돈은 임금입니다. 그게 뭐 급여가 됐든 상여가 됐든 다 임금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4대 보험이 동시에 올라가요. 그런데 기금에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상승 없이 복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기금 때문에 복지기금으로 많은 대표님들 문의하셔서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금방 이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세요. 임금 인상 없이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임금하고 연동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대표님들 감지를 하셨다면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혜택은 주되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없습니다. 네,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없다는 거는 수반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4대 보험, 퇴직금. 네,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대표님들이
알아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 근로자 측면에서 볼게요. 대표만 이득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는요, 근로자를 위한 겁니다. 자,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면 재난구호 지원, 생활안정자금,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오리사주 구입비도 지원할 수 있고요.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저희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금이 있는데요. 이게 혜택이 크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다는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세금을 안 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재산 형성 기여를 한다는 거, 장학금, 학원비,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모든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왜냐?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에요. 따라서 소득세, 4대 보험도 부과가 되지 않는다. 요새는 세금도 많지만 4대 보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기금에 대한 혜택을 국가에서 줬다? 이거 활용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기금 측면에서 볼게요.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이거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실사례로 과거에 교차로의 땡땡땡 대표님이 본인의 졸업한 학교에 이 주식을 출연을 하셨죠. 네, 그런데 그 학교에 어마어마한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왜냐? 공짜로 받았으니까. 기부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비과세인데요.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네, 일부만 이제 인정을 해주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부를 한다. 네, 기부는 다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기부를 했는데 받는 사람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에다가 유증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 없습니다. 기금에다가 출연을 하시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대표님들이 자녀들은 전문직을 갖고 있고 줄 만큼 줬고 내가 직원들도 먹고 살 만큼 해줬고 평생을 헌신한 이 기업의 가치를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 기부처가 이왕이면 우리 함께 고생한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에 기부를 하고 싶으시겠죠. 그렇게 기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에서는 기금에다가 출연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금이 일단은 세금을 안 내고요. 일반 재단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복지기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상속인들이 부담할 세금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직원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또 상속인, 우리 회장님의 자녀들이신 상속인들도 상속세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결국은 함께 상생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너 CEO,
근로복지기금 모두가 또 근로자, 제일 혜택을 보는 건 근로자예요. 부수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저는 그동안 많이 활용을 했고요. 우리 대표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기금에서 수혜 대상을 먼저 살펴본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 당연히 혜택 받아야 되죠. 예. 임직원은 원래 안 돼요. 그런데 임원 원래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가능합니다. 계약직도 되고요. 아르바이트 됩니다. 임시직 됩니다. 파견급 근로자도 다 돼요. 그런데 조금 대표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우리 식구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경우는 애매한 게 임원으로 보는 임원은요. 등기상 임원도 있지만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애매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성 배우자나 가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실제 월급만 받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신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자회사의 근로자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해당 자회사가 모 회사의 직접 도급 업체거나 파견 근로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간다면 체크해야 될 게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좀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단순하게 기금을 설립해서 어떤 혜택을 보겠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거는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함과 더불어서 복지기금과 우리 오너 CEO에 대한 혜택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자산은 현금, 주식, 부동산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식, 과거에는요 대표님들이 본인의 주식을 직접 출연하신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인에서 출연하는 게 100% 손비 인정이 되다 보니 직접 출연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대표님이 법인에 1차적으로 매각을 하시고요. 자사주 매각. 세금이 20에서 25%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출연. 왜냐하면 대표님이 직접 출연하시는 것보다 법인에서 출연하면 100% 손비 인정되죠. 대표님 매각하실 때 세금 최고 25% 적용 받으시죠. 이런 부분 활용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대표님의 어떤 소득 구분에서 주주로서 이익 실현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금이 절감이 되고요. 또 하나는 또 법인에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요. 두 가지의 절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영상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른
상담을 좀 따로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거지만 추가적으로 기금 자체의 어떤 이점, 우리가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기부를 받았을 때 다 비과세가 아니거든요.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기금에서 받은 것은 비과세다. 또 하나는 이 출연한 곳이 법인인 경우에 100% 비용 처리가 된다. 또 법인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경우에 주주 입장에서는 비상장 회사를 외부에 팔기 힘든데 법인에 팔았더니 세금이 20에서 25% 구간에서 끝나고, 또 내가 주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동안은 비상장에서 못 팔았는데 기금에 그 법인에 팔 수 있다는 장점, 이런 여러 가지 혜택, 그러니까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좀 영상에서 노출을 할 부분과 노출하면 안 될 부분 때문에 설명하는 중간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기준 범위를 체크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됩니다. 장학금 되고요. 재난구금 됩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사용하는 비용 다 되고요. 기념품, 상품권, 근로자 경조사비. 경조사비가 한도가 없어요. 우리 보통의 이제 경조사비는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한도가 없습니다. 저 역시 저희 연구원님들 경조사비 할 때요, 한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기금에서 할 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서 정말 제 마음을 성심성의껏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입니다. 일단은 기금법인 설립 의결을 하고요. 기금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준비위원회는요, 이사, 감사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사가 2명, 감사가 1명이에요. 기금법인 설립 인가 신청은 고용노동부에 하고요. 기금법인 설립 등기는 세무서에 고유 번호증을 받고요. 법인 통장 등을 발급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나의 법인이거든요. 기금 설립을 하고요. 기금 법인 사무 인수 인계를 합니다. 이후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설립은 그닥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의뢰하시면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 저희 쪽으로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설립 절차는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직원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법인에도 좋고 복지기금 법인에도 좋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오너 CEO님에게도 좋은지 다 같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근로자를 위해서 설립할 복지기금이라면 이왕이면 법에서 정한 혜택을 최대한 우리 오너 CEO들 또 법인 함께 누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영상 들으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좀 우리 회사도
기금을 해보고 싶은데 좀 자문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전화로 해주셔도 되고요. 전화는 저희가 근무 시간에만 받으니까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은 상담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긴 시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